다시 시작하는 인생 2막. 1장. 정년의 날. 2025년 2월 28일 김성호는 38년간 다닌 회사를 나왔다. 65살 법정 정년 퇴직이었다. 손에는 공로패와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김 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배들의 인사를 받으며 성호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기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끝난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성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뭘 하지? 평생을 회사 일에만 몰두했던 그였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회식으로 바빴다. 취미라고는 딱히 없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 은숙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응, 다 끝났어. 이제 정말 퇴직이야. 은숙은 복잡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고생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두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딸도 외국에서 일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둘만의 저녁이었다. 내일부터 뭐 할 거예요? 은숙의 질문에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퇴직 후 계획 같은 건 세우지 않았다. 그냥 막연히 쉬면 되겠지 생각했다. 일단 좀 쉬다가 생각해 볼게. 그래요. 천천히 생각해 봐요. 하지만 은숙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사실 은숙도 걱정이 많았다. 남편이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매일 뭘 하며 지낼까? 둘이서만 하루 종일 마주보고 있으면 어색하지 않을까? 첫날 밤 성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 아침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상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평생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게 쉽지 않았다. 새벽 5시 성호는 습관적으로 눈을 떴다. 평소 출근 준비를 하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묘한 허탈감이 밀려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성호는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봤다. 뉴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무엇을 봐도 재미가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은숙이 밥을 차려줬다. 점심 먹어요. 응. 말없이 밥을 먹고 다시 소파에 앉았다. 은숙은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안 되는데. 저녁에 큰아들 민수가 전화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집에 있지. 취미 활동이라도 하세요. 동호회 같은 거. 무슨 동호회? 등산이라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알았다. 하지만 성호는 움직일 생각이 없었다. 귀찮았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한 달이 지났다. 성호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다. TV를 보다가 낮잠을 자고 또 TV를 봤다. 은숙과의 대화도 줄어들었다.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이라도 할까요? 에이, 귀찮아. 당신이 나가. 은숙은 혼자 나갔다. 동네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었다. 우리 남편도 퇴직하고 집에만 있어. 답답해 죽겠어. 그러게. 배가 나오고 얼굴이 퉁퉁 부었다. 내가 이렇게 됐나. 충격이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저녁에 은숙에게 말했다. 나 살 좀 빠져야겠어. 그래요. 운동 좀 하세요. 내일부터 아침에 걷기 운동할게. 정말요? 같이 가요.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일찍 일어났다. 은숙과 함께 동네 공원으로 나갔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 좋은 감각이었다. 공원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았다.
운동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태극권을 하는 사람. 모두 활기차 보였다. 저 사람들도 다 퇴직자들이겠지? 그렇겠죠. 성호는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활기차게 지낼까? 자신과 뭐가 다를까? 30분쯤 걷다가 벤치에 앉아 쉬었다. 옆에 비슷한 나이의 남자가 앉았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사 오셨어요? 아니요, 원래 여기 살았는데 요즘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김성호입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영수도 2년 전에 퇴직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저도 집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왜요? 사람이 무너져요. 몸도 마음도. 성호는 공감했다. 자신도 지금 그 상태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밖으로 나왔죠. 매일 아침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서관도 다니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신청하고. 복지관요? 네, 여기서 10분 거리에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거기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한번 가보세요. 성호는 관심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다. 정말로 가까운 곳에 복지관이 있었다. 프로그램 목록을 보니 다양했다. 컴퓨터, 영어, 서예, 그림, 노래, 운동 등등. 이거 괜찮은데? 2장. 새로운 도전. 다음 주 월요일 성호는 노인복지관을 찾아갔다. 3층 건물의 깔끔한 시설이었다.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프로그램 신청하러 왔는데요. 좋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친절하게 프로그램들을 설명해줬다. 어떤 걸 배우고 싶으세요? 성호는 고민했다. 평생 배워보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 컴퓨터 좀 배우고 싶어요. 유튜브 같은 거. 좋으시네요. 스마트폰 활용 수업도 있어요. 그것도 신청할게요. 또 뭐 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성우는 벽에 붙은 포스터를 보다가 눈이 멈췄다. 밴드 동아리 모집. 저거. 밴드요? 아, 네. 어르신들 밴드 동아리예요. 재밌어요. 악기 못 다뤄도 되나요? 물론이죠. 처음부터 배우는 거예요. 성우는 심장이 뛰었다. 사실 젊었을 때 기타를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기회가 없었다. 밴드 동아리도 신청할게요. 집으로 돌아와 은숙에게 말했다. 나 복지관 프로그램 신청했어. 정말요? 뭐 신청했는데요? 컴퓨터랑 스마트폰 수업, 그리고 밴드. 밴드요? 음악? 응, 기타 배울 거야. 은숙은 놀라면서도 기뻤다. 좋네요. 당신이 그런 관심이 있었어요? 응, 원래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어. 잘 됐네요. 열심히 해봐요. 첫 수업날 성우는 떨렸다. 컴퓨터 수업에는 10명 정도가 모였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 이민지입니다. 젊은 여성 강사가 밝게 인사했다. 오늘은 유튜브 영상 찾는 법부터 배워볼게요.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하나하나 따라 하다 보니 신기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찾을 수 있구나.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어려우시죠? 아니요, 재밌네요. 저는 손주한테 카톡 보내려고 배우러 왔어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 퇴직 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사람들이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더라고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오후에는 밴드 동아리 첫 모임이 있었다. 연습실에 들어가니 이미 몇 명이 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밴드 지도하는 최민호입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강사였다.
다들 악기 경험이 있으세요? 모두 고개를 저었다. 완전 처음이에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각자 하고 싶은 악기를 정해볼까요?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보컬. 성우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저는 기타요. 좋아요. 통기타 하실래요? 일렉기타 하실래요? 일렉기타요. 멋지네요. 강사는 기타를 하나 건네줬다. 성우는 처음으로 기타를 손에 쥐었다. 묵직하면서도 설레는 감촉이었다. 오늘은 기타 잡는 법부터 배워볼게요. 1시간 동안 기본 자세만 배웠지만 성우는 행복했다. 드디어 해보는구나, 기타를. 집으로 돌아와 은숙에게 신나서 말했다. 오늘 기타 처음 만져봤어. 어땠어요? 진짜 재밌어. 다음 주가 벌써 기다려져. 은숙은 남편의 변한 모습이 신기했다. 2달 전만 해도 소파에 누워 한숨만 쉬던 사람이 지금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나도 뭐 배워볼까? 은숙도 복지관에 등록하기로 했다. 요가와 수채화 수업을 신청했다. 부부가 함께 복지관을 다니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하고, 오전에는 각자 수업을 듣고, 점심은 복지관 식당에서 먹고, 오후에는 또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을,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그날 배운 것을 서로 이야기했다. 오늘 유튜브에 댓글 다는 법 배웠어. 나는 수채화로 풍경화 그렸어. 대화가 많아졌다. 웃음도 늘어났다. 한 달이 지나자 성우는 간단한 코드를 칠 수 있게 됐다. C, G, M, F. 기본 코드 4개로 노래를 연주할 수 있었다. 와, 이게 노래가 되네. 밴드 멤버들도 점점 실력이 늘었다. 드럼을 치는 박영수 공원에서 만난 그 사람이었다. 베이스를 치는 이철수. 키보드를 치는 김순희. 보컬은 이영자. 5명이 모여 연습했다. 다음 달 복지관 축제에서 공연해 볼까요? 강사의 제안에 모두 놀랐다. 공연이요? 우리가요? 왜요? 못할 것 없잖아요. 하지만 아직 실력이 괜찮아요. 한 곡만 완벽하게 연습하면 돼요. 밴드는 회의 끝에 결정했다. 공연하기로. 곡은 사랑했지만으로 정했다. 모두가 아는 옛날 노래였다. 그날부터 연습이 더 열심히 됐다. 일주일에 3번 모여서 2시간씩 연습했다. 성우는 집에서도 기타를 쳤다. 손가락이 아프고 굳은 살이 생겼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 요즘 정말 열심히 하네요. 은숙이 웃으며 말했다. 응, 재밌어서. 보기 좋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치? 나도 그런 것 같아. 성우는 깨달았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처음 알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3장. 무대 위의 꿈. 축제 날이 다가왔다. 밴드는 매일 연습했다. 성우는 긴장되면서도 설렜다. 평생 처음 무대에 서는 것이었다.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영자가 격려했다. 영자는 70세였지만 가장 당당했다. 나이 들어서 이런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축제 전날 리허설이 있었다. 무대에 올라가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객석은 텅 비어 있었지만 이미 떨렸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기타 소리 확인. 드럼 체크. 하나씩 점검하며 연습했다. 실수도 많았지만 끝까지 해냈다. 내일은 더 잘할 거예요. 강사가 응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준호, 그리고 딸 지은이까지. 아빠, 내일 공연 보러 갈게요. 진짜? 다들 와? 당연하죠.
아빠 기타 치는 거 꼭 봐야죠. 성우는 감동했다. 아이들이 자신의 공연을 보러 온다니. 근데 아빠 진짜 기타 칠 줄 알아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럼 내일 보면 알아.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다. 아빠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지은이 말했다. 뭐가? 표정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뭔가 젊어 보이세요. 성우는 거울을 봤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눈빛이 살아있고 얼굴에 활기가 돌았다. 너희들도 퇴직하면 이렇게 살아라. 일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야. 네, 아빠. 배울게요. 축제 당일 아침 성우는 일찍 일어났다. 떨리는 마음으로 옷을 골랐다. 밴드 멤버들과 맞춰 입기로 한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 거울 앞에 서니 마치 젊은 뮤지션 같았다. 완전 멋진데요? 은숙이 웃으며 말했다.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떨려요? 엄청. 근데 기대도 돼. 복지관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객석에는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이 앉아 있었다. 100명은 좋게 되어 보였다. 우와, 사람 진짜 많다. 떨지 마세요. 우리 연습 많이 했어요. 영수가 어깨를 두드렸다.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악기 튜닝, 마이크 확인, 의상 정리. 5분 후 무대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스태프의 안내에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자, 다 같이 파이팅. 5명이 손을 모았다. 파이팅. 무대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무대에 서자 신기하게도 긴장이 풀렸다. 조명이 눈부셨고 객석의 박수 소리가 들렸다. 성우는 기타를 메고 자리에 섰다. 가족들이 앞줄에 앉아 있는 게 보였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춘 밴드입니다. 영자의 멘트에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평균 나이 67세의 신인 밴드입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다. 오늘 준비한 곡은 사랑했지만입니다. 영수의 드럼 카운트가 시작됐다. 하나, 둘, 셋, 넷. 성우는 첫 코드를 쳤다. C 코드, 또렷하고 깨끗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베이스와 키보드가 들어왔다. 그리고 영자의 목소리. 사랑했지만 이젠 안녕. 노래가 시작됐다. 연습할 때보다 훨씬 잘 됐다. 실수도 거의 없었다. 성우는 무아지경에 빠져 기타를 쳤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간주 부분에서는 짧은 기타 솔로도 있었다. 성우는 눈을 감고 연주했다. 몸이 음악에 맞춰 흔들렸다.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마지막 코드를 치고 노래가 끝났다. 땅땅땅. 드럼 마무리와 함께 곡이 끝났다. 잠시 침묵. 그리고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와! 기립박수였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성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다. 무대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순간, 자신이 만든 음악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순간, 밴드 멤버들끼리 서로 안아주었다. 우리 해냈어요. 정말 최고였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니 가족들이 달려왔다. 아빠, 진짜 멋있었어요. 완전 프로 같았어요. 아빠가 기타를 그렇게 잘 치실 줄 몰랐어요. 아이들의 칭찬에 성우는 어깨가 으쓱했다. 은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왜 울어? 감동해서요. 당신 정말 멋있었어요. 성우도 눈물이 났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4장. 펼쳐지는 새 인생. 공연 이후 성우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복지관에서는 유명 인사가 됐다. 청춘 밴드 기타리스트.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했다. 공연 정말 멋있었어요. 다음에도 꼭 보고 싶어요. 밴드는 정기 공연을 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한 번씩 무대에 서기로. 레퍼토리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아침 이슬 어때요? 좋아요. 그것도 명곡이죠. 연습은 계속됐고 실력도 늘어갔다. 성우는 유튜브로 기타 강의도 보며 독학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줄 몰랐네. 컴퓨터 수업도 열심히 들었다. 이제는 동영상 편집까지 배웠다. 선생님, 저희 밴드 영상 편집하고 싶은데요. 좋아요. 같이 해봐요. 성우는 공연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다. 청춘 밴드의 첫 공연. 제목을 달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며칠 후 확인해 보니 조회수가 5천을 넘었다. 댓글도 많이 달렸다. 감동적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네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65세의 밴드라니. 존경합니다. 성우는 신기했다. 자신들의 음악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다니. 밴드 멤버들에게 보여주니 모두 좋아했다. 우리가 유튜버가 됐네. 다음 공연도 꼭 올려요. 복지관 관계자가 제안했다. 성우 씨, 컴퓨터 강의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요? 강의를요? 네, 다른 어르신들께 유튜브 활용법 같은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우는 고민 끝에 수락했다. 한번 해볼게요. 첫 강의 날 성우는 떨렸다. 10명의 수강생이 모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 아니, 그냥 김성우입니다. 사람들이 웃었다. 저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배우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성우는 자신이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줬다. 유튜브 영상 찾는 법, 댓글 다는 법, 구독하는 법. 수강생들은 진지하게 따라했다. 와, 정말 되네요. 손주 영상 찾아봐야겠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무슨 선생님이에요? 그냥 성우 씨라고 불러주세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맞아요. 저한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잖아요. 성우는 뿌듯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이렇게 보람찬 일인지 몰랐다. 그 후로 성우는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했다.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활용, 유튜브 영상 편집까지. 수강생들이 점점 늘어났다. 어느 날 은숙이 제안했다.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네, 당신 퇴직하고 한 번도 여행 안 갔잖아요. 성우는 생각해봤다. 38년 동안 일만 하다가 겨우 여름 휴가 때 2박 3일 가는 게 전부였다. 제대로 된 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좋아. 어디 갈까? 제주도 어때요? 한 달 정도 살아보는 거. 한 달? 네, 요즘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많잖아요. 성우는 흔쾌히 동의했다. 좋아, 가자. 두 사람은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준비했다. 펜션을 예약하고 렌터카도 빌렸다. 밴드 멤버들에게 말하니 모두 부러워했다. 좋겠네요. 우리도 가고 싶다. 다녀와서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3월 초 성우와 은숙은 제주도로 떠났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받아 펜션으로 향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마을이었다. 여기 정말 좋다. 펜션은 아담하고 깨끗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한 달 동안 여기서 지내는 거야. 꿈만 같아요. 첫날은 마을을 산책했다. 한적한 길을 따라 걸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다. 이런 게 여유구나. 그러게요. 서울에서는 이런 시간 가질 수가 없었죠. 다음 날부터는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녔다. 성산 일출봉, 우도, 한라산, 섭지코지.
매일 새로운 곳을 탐험했다.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다. 이거 완전 신혼여행 같은데? 맞아요. 우리 신혼여행 제대로 못 갔잖아요. 결혼 초기에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제대로 여행을 못 갔었다. 40년 만에 처음 제대로 된 여행이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성우는 동네 카페에서 기타를 발견했다. 손님, 기타 치실 줄 아세요? 카페 사장이 물었다. 네, 조금요. 한번 쳐보세요. 여기 손님들 앞에서. 성우는 기타를 들고 조심스럽게 연주했다. 사랑했지만 카페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와, 정말 잘 치시네요. 한 곡 더 해주세요. 성우는 신나서 몇 곡을 더 연주했다. 그날 이후 성우는 그 카페의 단골이 됐다. 일주일에 두세 번 가서 기타를 쳤다. 손님들도 성우의 연주를 기다렸다. 기타 아저씨 오셨다. 오늘은 무슨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성우는 행복했다.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한 달이 금방 지나갔다. 돌아가기 전날 밤 두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이번 여행 어땠어요? 은숙이 물었다. 최고였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저도요. 당신과 이렇게 오래 같이 있어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게. 항상 바빴으니까. 이제는 달라요. 시간이 많잖아요. 맞아. 앞으로 더 많은 곳을 여행하자. 좋아요. 서울로 돌아온 후 성우는 변화를 결심했다. 더 적극적으로 살기로. 나이를 핑계 대지 않기로.